안녕하세요, 아트입니다. 며칠 전 정말 뜨거운 녀석이 공개가 되었죠. 바로 메탈 빌드 미티어입니다. 대단한 제품인 건 분명합니다. 크기도 크고 기믹도 좀 있고 많진 않아요. 무엇보다 메탈 빌드 시드 시리즈 제품들은 전부 태울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물론 프로비던스는 못 태웁니다. 등짐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뭐가 됐든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96만원. 네, 납득은 합니다. 반다이 하이엔드 라인인 메탈 빌드에서 그렇게 나온 대형 제품이니 그 정도 가격이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완제품이라는 카테고리를 반다이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까지 넓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은 스케일부터 큰 스케일까지 쭉 훑어볼게요. 작은 스케일의 완제품 어떤 게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반다이의 로보톤이나 메탈 로보톤 말고는 의외로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순전히 기술력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이즈가 작아지면 내부 설계가 어려워지고 합금 제품군은 합금을 넣을 공간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거기에 관절 내구성, 도색 불량 이슈까지 겹쳐지죠. 그래서 작은 시리즈 완제품은 흔치 않은 것입니다. 굳이 하나 꼽자면 핵송 치조 제품이 있긴 한데 말이죠. 아마 그렇게까지 많이 모르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이번에 핵성 치조 제품이 끝내주게 잘 나온 게 있긴 하지만 콜라다 말입니다. 그거 말고는 많이 들어보신 적은 없죠? 아무튼 여기서 확실히 느끼는 건 IP 파워뿐 아니라 기술력 자체도 반다이가 글로벌급은 맞다는 사실입니다. 반다이는 꾸준히 완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MIA 시리즈, HCM 시리즈, 카토케 선생님의 제품들, 그리고 건담걸이라는 것도 있었죠. 정말 다양한 라인업인데요. HCM은 ABS 플라스틱의 일부 다이캐스트 합금을 사용했고 최고급 하이엔드 완제품으로 소개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MIA 모빌 슈츠 인 액션이라는 시리즈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MIA 덴드로비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황변이 심한 제품으로 지금도 중고 매물은 황변이 심한 제품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반다이는 작은 스케일의 제품들의 완제품 부단히 노력을 해서 출시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MIA 라인은 너무 저가형이었고 한 단계 위인 HCM 라인, 거기서 더 하이 퀄리티인 HCM 프로도 존재는 했지만 이젠 거의 단종된 상태입니다. 카토케 선생님의 픽스 모델 라인은 프로포션은 훌륭한데 파츠 결합력이 약해서 사실상 전시용으로, 정확히는 그냥 박스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두는 게 정설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메탈 로보톤 그리고 로보톤 이 두 가지 제품이 그 계보를 잇고 있는데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로보톤이 8에서 15만원대, 메탈 로보톤은 20만원을 넘기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건담 유니버스 라인도 있고요. 핵성 치조를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제품 하나를 한번 만져봤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토9이라는 제품인데요. 여성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 오토바이가 들어가 있고, 또한 오토바이를 메카닉으로 변환시킬 수 있고, 이 변환시킨 메카닉을 여성이 태울 수 있는, 디자인도 세련된 아주 재밌는 제품입니다. 관심 가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핵성 치조, 이 로봇 빌드 제품들은 가격대가 보통 7에서 11만원 정도 가격인데 제품 구성과 디자인을 보면 납득이 가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너무 저렴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재질은 ABS 위주라 MIA의 질긴 느낌과 HCM 프로의 단단함이 적절히 섞인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품 자체는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외에 아시는 브랜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엄청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 완제품은 결국 기술력이 뒷받침돼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즈를 키워보겠습니다. 반다이의 주력 완제품이라면 메탈 빌드, 메탈 컴포짓, 그리고 초합금 라인이 있죠. 거기다가 메탈 스트럭처까지 있습니다. 물론 초합금 라인도 초합금 혼이나 그런 작은 사이즈 제품도 있지만 여기선 큰 사이즈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합금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파츠에 실제 합금이 들어간다는 것, 묵직하고 튼튼한 손맛이 정말 좋다는 것, 게다가 애니메이션이나 원작에 더 가까운 조형을 살려서 만드는 라인이라서 건담 쪽만 봐도 에어리얼, 뉴 건담 후쿠오카, 퍼스트 건담, 트라이온, 캘리번, 이런, 그리고 DX 모델 퍼스트 건담까지 정말 다양하게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가격값을 못한다는 겁니다. 에어리얼 초합금과 캘리번 초합금은 중고가가 심각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DX 퍼스트 건담은 출시가가 100만원이 넘는 그런 제품인데 BGM과 경납고 프레임이 있는 정도 빼면 야, 이게 이 가격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이거를 만져봤기 때문에 좀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원작 중심의 디자인을 살린다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이게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메탈 빌드를 볼까요? 메탈 빌드는 어떤가요? 정말 훌륭한 라인이라 생각합니다. 리파인도 잘 되어 있고요. 프로포션은 진짜 최강입니다. 반다이 최고급 라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등급이죠. 프리덤, 프로비던스, 캠퍼,
하이뉴, 아바레스트, M9 등 이 라인업에서 출시한 제품들은 정말 퀄리티가 끝내줬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너무 뚜렷한 그런 제품입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관절 내구력이 의외로 약합니다. 그래서 낙지 관절이 좀 심한 것들도 있는데요. 아바레스트, 레바타인 쪽이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QC 문제. 이 QC 문제는 메탈빌드 하이뉴 때 좀 많이 있었죠. 도색에 까짐이 있다든지 파츠의 아쉬운 부분들이 좀 여기저기 보였을 때 거의 AS 안내라기보다는 교환이 안 되니까 환불하셔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응대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격입니다. 메탈빌드 제품들은 가격이 진짜 살벌합니다. 대부분 30에서 40만원은 그냥 넘어버리거든요. 합금이 들어간 건담, 큰 사이즈, 색감, 퀄리티까지 좋은 제품으로 갖고 싶은 마음은 아마 반다이도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희소성 있는 브랜드로, 유니크한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구매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메탈 컴포짓은 어떨까요? 카토키 선생님의 취향이 반영된 제품이지만 가격대는 더 엄청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공개되었던 메탈 빌드 미티어, 96만원. 아무리 프리미엄 라인, 프리미엄가라지만 제 기준으론 이 가격은 합당하지 않다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메탈 빌드 미티어가 참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도색 처리된 메탈 빌드가 아니라 사출 색상의 부분 도색과 제품 마감재만 딱 뿌려주고 끝이라는 이 개발자의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꽤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그런데 1차부는 국내에서도 품절이고 이런 상황이니 건담이란 IP 파워가 아직 죽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고급화 전략이 먹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안만은 없을까요? 건담이란 IP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담을 제외한 다양한 IP로 눈을 돌려보면 CCS 토이, 3제로, 포즈 플러스, 센티널, 아마쿠니, 모쇼, 모토니 클리어, 철기교 같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CCS 토이 같은 경우는 그랜 라간, 마징가 등을 진짜 잘 뽑아냈고 가격대는 20에서 30만원 선 정도 하죠. 철기교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50에서 80만원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제품입니다. 그치만 합금량과 덩치가 상당해서 그 값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3제로는 어떨까요? 최근 에반게리온도 공개를 했고 가격대는 30만원 언저리로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참 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센티널, 아마쿠니, 포즈 플러스 이런 쪽은, 이쪽도 물론 가격대가 상당하지만 즐길 수 있는 IP가 장난 아니죠. 포즈 플러스 가오가 이거는 진짜 끝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쇼, 이 제품과 모토니 클리어, 위에 언급한 브랜드들의 가격에 물음표가 붙습니다. 20만원 정도면 모쇼의 노블 스케일의 제품을 살 수가 있고요. 모토니 클리어도 20만원 중반이면 꽤 큰 사이즈의 합금 제품을 손에 넣을 수 있거든요. 물론 디자인이나 IP 이런 것들이 약간 불호가 생길 수 있긴 하지만 말이죠. 모쇼 제품군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보면, 모쇼는 자체 IP 라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체 IP로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인 다테마세문의 신겐 같은 일본의 전국시대 무장을 모티브로 한 오리지널 메카 피규어들이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라이센스 판권을 정식으로 가져와서 만드는 제품군입니다. 제가 만져봤던 라이센스 판권을 가져와서 파는 것 중에 고쇼군이 정말 최고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퀄리티 있게 뽑아냈는지, 정말 이게 중국에서 만든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게타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피다 같은 것도 정말 잘 나왔거든요. 즉 모션은 저가 카피 업체에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체 IP와 정식 라이센스의 제품을 동시에 굴리면서 가격대와 퀄리티로 승부하는 그런 브랜드로 넘어간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까 생각을 해보면요, 건담이라는 이름값, 그 이름값이 정말 비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반다이 기술력을 이제 중국 브랜드들은 많이 따라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초산업인 이 생산 라인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장난이 아닌 것도 있고 말이죠. 최근 중국은 취업난으로 인해 많은 미대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와서 그들의 재능을 토대로 현재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 말이죠. 결국 기술력의 차이점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고 거의 갭이 줄어들었는데도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 인건비 차이도 있겠지만 건담이라는 IP를 점점 고급화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건담은 고급 취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쇼나 모토니 클리어처럼 자체 IP로 승부하는 브랜드는 그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대신에 합금량과 볼륨으로
가성비를 승부하는 것이죠. 뭐 어쩌게 됐든 뭐가 됐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남는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IP에 대한 애정과 소장 가치가 우선으로 한다면 가격을 감수하고 AS나 이런 것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정도로 마음을 먹고 메탈 빌드나 초합금을 선택하는 게 좋고, 합금과 손맛, 볼륨감 자체를 즐기고 싶다면 다른 브랜드들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건담, 메탈 빌드, 로보톤, 메탈 로보톤 같은 건담밖에 없던 이 시장에서 이제는 더 다양한 제품 라인이 선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더합체 시리즈도 정말 잘 나왔죠. 우리가 추억하고 즐기는 IP 중에 용자물도 있잖아요. 이 용자물을 더합체 시리즈로 정말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더합체 시리즈도 물론 가격이 비싼 건 비싸지만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퀄리티라면은 납득이 가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갓브레이브 스튜디오에서 디자인했다 보니 약간 이런 것도 국뽕이 차오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알고 계신 다른 브랜드나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아트였습니다.